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일입니다. 이 민주당이 180석, 200석을 아주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꽝꽝 치는 이자들이 요즘 180석, 200석 호언장담이 쏙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들어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이 폭망의 사태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을 뜻하죠. 이재명이는 151석 목표를 잡아가지고 엄살 효과를 기대해보는 그러한 지금 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한동훈도 자세를 좀 낮추고 이 고전을 한다는 고전 호소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전 호소하고 우리 너무 어렵다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은 갑자기 151석을 목표로 잡아서 엄살 효과를 기대하는데 이재명은 저거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개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개싸움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면 처음에 친명 비명계하고 싸워서 지금 비명계들이 이낙연으로 모였는데 이낙연이 지금 새가 그때 조응천 또 이원욱 또 김종민 이렇게 합쳐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또 4명이서 신당을 만들었죠. 개혁 미래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속속 이 비명계들이 다 집합하고 있고 친명계도 어저께부터 한 명씩 글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현상이고 하니까 이 이재명이가 바짝 지금 입술이 부르트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친문 문재인하고 친명이 붙었습니다. 결국 OK 목장의 결투가 벌어진 겁니다. 이재명은 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갈 길이 없습니다. 개딸들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감이 분노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들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 데일리안에 보니까 정기수 씨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석을 얻으면은 제가 항상 국민의힘이 200석을 목표치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지금 헌법을 농단하고 입법 일탈하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원래대로 헌법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법률을 갖다가 제정을 할 수 있으니까 200석을 해가지고 똑딱 해가지고 이들이 한 천여 가지 법률을 만들어 놨을 텐데 이걸 갖다가 다 원점으로 회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헌법적 질서라든가 헌법을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입니다. 200석도 가능해가지고 200석이 가능하면 탄핵이 되고 또 개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던 데가 어디냐. 민주당이 원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석 해가지고 탄핵시키자. 개헌하자. 이 두 가지를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탄핵 개헌이 문제가 아니고 이 헌법을 잘못 법을 만들어 가지고 169석 가지고 플러스 알파 이중대들하고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이 뒤바꿔 놓은 걸 제자리로 원점으로 회귀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200석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200석이 탄핵을 시키고 개헌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주장했고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맥혀 들어가다가 그냥 진흙탕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빠진 이유는 자기들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월등 잘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싸움을 벌여버렸습니다. 싸움을 벌여가지고 친명 싸움 벌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친명 비명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명은 일단 나갔지 않습니까? 이낙연과 다 나가 있는데 이제 친문 문재인 양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아주 싸움을 아주 심각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이 아주 멋들어지게 민주당을 지금 수직으로 직하 완전히 밑으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고민은 실로 큽니다. 이재명은 선거에 지면은 어딜 가야 될 사람이냐면 감방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감방. 감방을 가도 뭐 1, 2년이 감방이 아닙니다. 감방을 가도 상당히 한 몇십 년을 갈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국가에 죄를 졌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 북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폄훼되고 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폄훼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라는 법도 없다. 수도권도 준비되어 있다는 걸 강서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라는 법도 없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도 준비되어 있다는 걸 강서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망언 제조기, 망언을 자주 해가지고 망신을 당했던 소위 정동영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 옛날에 그 이해창 씨가 대선 나올 때 대선 3파전에서 이명박에게 500만 표 이상 차로 진 사람이 누구냐? 정동영입니다. 500만 표 차 이상 차로 졌다고 하면은 대선을 나가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정동영이는 어떻게 또 대선 주자가 됐느냐? 이분이 되지 않고 원래 손학규 씨를 거기서 영입을 했죠. 손학규를 2등을 한 손학규가 원래는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계획했는데 정동영이가 수를 써가지고 서열 1위가 됐는데 이명박에게 500만 표 이상 차로 졌습니다.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회창, 이명박, 정동영이 나왔는데 500만 표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500만 표 이상 졌다 하면은 이 사람은 거기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서울 강서하고 수도권 지역구들은 다르고 보선과 총선이 다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한 얘기입니다. 수도권 지역구들 다 다릅니다. 지역구들끼리 다 다르고 또 강서구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 보선 보궐선거하고 총선거하고 연 다릅니다. 보궐선거 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이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좋다. 집에 가 쉬라. 한 사람이 바로 정동영입니다. 이 역대급의 노인비하 최초의 노인비하로 완전히 그냥 그때 찾아다녔죠. 이 노인정들을 찾아다니고 뭐 그런 가서 절하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이 보이고 욕먹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 사람이 노인비하 때문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과는 각별한 사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아주 뭔지 모르지만 각별하다. 정동영으로부터 정치 입문하는데 뭔가 큰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공천을 받아가지고 전주에서 부활을 꿈꾸는 자가 바로 정동영입니다. 정동영 이제 60 이상 되면은 전부 다 집에 가서 쉬라 하고 망언까지 했던 이자가 자기는 이제 훌쩍 70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는 출마 안 해도 되는 나이고 또 투표도 안 해도 되는 나이. 자기 말로 따지면은 벌써 집에 가서 쉬어야 나이가 된 겁니다. 자기 말대로 하면. 근데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뭘 느낄까요?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 집에 가 쉬라고 망언을 했던 이 정동영이는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재명의 힘으로 공천을 받아서 전주에서 출마를 하는데 지난날 망언을 해가지고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 집에 가 쉬라. 그래서 낙선을 했는데 500만 표 차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이 표차로 진 사람입니다. 또다시 투표에 전주
을에서 전주, 거기서 나옵니다. 이 전주란 데는 옛날에 양반 교육도시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강성이고 이 사람들이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전주에서 이렇게 부활을 꿈꾸고, 한 사람은 전주에서 강성이란 자는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고 하는 이런 자들만 전부 다 그쪽에서 나오니 이 전주가 좀 변했나?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네. 지난해 그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사법농단 때 소동의 주역이 된 그 양승태 사법농단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소동의 주역이 된 이탄희하고 또 여자 하나 있죠. 여자 판사. 어? 이 무슨 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탄희, 소위 남자, 이 주역이 된 이 이탄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국민의힘 의석수를 목표치로 정하는 수비 전략을 딱 내놨는데,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내리는 거다. 우리 당, 민주당, 이재명 당의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내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과 그의 이중대들이 200석 이상을 얻겠다는 말을 바꿔서 하는 머리를 썼습니다. 100석 이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는 재표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100석 이하면은 대통령 거부권에도요, 다시 재표결을 하면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들은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조국은 또 뭐라고 X소리를 한 줄 아십니까? X소리란 거 뭔지 아시죠? 네. 아예 탄핵과 개헌을 하자, 우리. 그러면서 200석을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서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앞에 말한 이탄이라든가 이 정동영이라든가 이 바로 이자, 이 조국이란 자, 예? 이자는 200석 타령의 주역들입니다. 바로 석 달 전입니다. 그 한 달 뒤에 진보 좌파 상황이자 교주격인 이해찬이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교지를 내렸습니다. 교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진보 좌파 상황이자 교주격입니다. 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다.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점을 쳤습니다. 일당은 확실하고 단독으로는 150석을 넘겨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103석을 차지했던 지난번보다 30개 정도 덜 이겨도 180석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이해찬은요, 지난해부터 원래 이재명을 밀었습니다. 이걸 이재명하고 이해찬을 갖다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계를 해가지고 이재명하고, 이 이해찬 교주 같은 사람, 좌파의 진보좌파가 아닙니다. 극좌파. 이 상황연 사람이,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딱 얽혀주게 한 것은 바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800만 달러 평화부지사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는 이재명의 경기부지사로 임명됐지만 그 전에 누구의 보좌관이냐? 이해찬의 똘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만하죠. 이재명을 계속 지난 대선 때부터 밀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오만하고 허풍이 얼마나 센지 민주당 내 비판과 우려를 많이 자아냈죠. 이제 이처갈 쯤에서 이재명이 돌연 151석을 들고 나와서 그 진위를 의심케 합니다. 보십시오. 민주당이 반드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과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절박하게 51%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겸손인지 엄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표로 200석을 잡았던 그것이 180석을 못 내세우고 이제는 151석이라고 슬쩍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친문하고 붙었고 싸움이
그다음에 친명하고 비명하고 싸우고 붙어서 갈갈이 지금 찢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들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들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재명 이자들이 죽어야, 선거에서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 이게 필생의 신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가지고 낮춰잡기라는 해석도 있지만 비명계 30명은 잘라내 버리고 확실한 친명계 150명으로 이재명은 반탕 정단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소위 공천 학살 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공천 학살 선언하고 비명계 다 잘라냈습니다. 그다음에 친문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회전이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병천은 이번 주에 초에 민주당에 이런 경고를 발했습니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병천입니다. 이 사람이 경고를 발했는데, 민주연구원은 뭐 하는 데냐면 주로 여론조사도 하고 여론 조작도 하고 뭐 등등 하는 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데가 바로 이상한 장소가 바로 민주연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장동에 관련된 그 둘 중에 한 사람, 김용 외자, 그 사람 민주연구원 부원장 했습니다. 말은 부자지만 흔들어대는 부자입니다, 여기가. 김영희가 실제로는 부원장이었지만 민주연구원을 완전히 쥐어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병천이라는 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대로는 4월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다. 비수도권 지역 30-40석 열세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지역구도도 민주당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유권자 이념 지형이 과거에는 이 극좌파를 한때 속아 넘어갔지만 해보니까 이자들이 보니까 문재인 시대를 거쳐서 하는 꼴을 봤단 말이죠. 지난 2년 동안 의회를 독점해가지고 이 정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딱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권자 이념 지형이 그러니까 보수 우위로 됐다 이거죠. 극좌파 우위에서 보수 우위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영남 의석수가 호남을 압도하는 소위 30-40석 열세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지역 구도도 민주당에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현재 정권 심판론이 지원론보다 월등히 높은 거는 별로 의미 없다. 이제 정권 심판 아무리 하자 해봐야 그거는 안 통한다 이런 얘기죠. 2004년 이후에 치러진 5번의 총선 중에 4번을 집권 여당이 승리했고 2016년 유일하게 이 새누리당이 패했는데 단 한 석의 차이였던 예를 기억하라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전 민주당 이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더니 이근영이도 박빙 열세를 점칩니다. 지지 않으면은 아주 박빙일 것이다. 이 전문가는요, 총선 180석 압승을 포함해서 3번의 2000년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정밀 분석해가지고 정확히 맞췄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빙, 아주 박빙 아니면은 열세다. 열세란 건 민주당은 폭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LG 홍보맨 출신인 바로 이 사람 얘기는 홍보맨이기 때문에 그는 총선은 정당 지지도가 좌우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총선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긍정 여론, 부정 여론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크게 이길 수 있었다고 이자가 원래 예언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신당 효과는 크지 않다 이거죠. 민주당이 피해를 훨씬 더 볼 거라는 거죠. 그들의 의석은 못 얻더라도 수도권에서 3 내지 8%를 가져가면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완승은 몰라도 제1당 가능성이 이 젊은 지도자의 이기는 공천, 실천 가능 민생 공약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한동훈 효과를 상정할 때 그것이
이기는 효과다라고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너무 잘하거나 이재명을 너무 몰아붙이는 게 보수당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살살 해가지고 현재의 경합 우세 분위기를 유지해가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도 테러 정치 장사, 법카로 저출생 기본소득 이런 말을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도 맹폭을 했습니다. 테러 정치 장사, 법카로 저출생 기본소득이란 말로 이 한동훈이 맹폭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너로 밀치면은 그가 결국 쓰러진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다. 한동훈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절대 낮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몸을 낮춰가지고 고전을 호소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이 정기수 씨는 조언을 합니다. KO승을 노리다가는 판정승도 놓칠 수 있다. 이거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정기수 씨 언론인은 이런 내용성을 상당히 분석을 잘 해내는 분입니다. 언론인인데 한동훈은 그 소위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절대 낮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을 낮춰가지고 고전을 하는 척하는 호소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는 겁니다. KO승을 노리다가는 판정승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도 테러 정치 장사다. 법카로 저출생, 기본소득 등이란 말로 맹폭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코너로 밀치지 말고 그가 결국 쓰러져 가지고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거야의 폭정이 올해 사실 거야라는 건 169석입니다. 올해 4월 마침내 끝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조심해야 될 게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말자 하는 소위 수위 조절입니다. 오만하지 말고 겸허하자. 엄살 좀 피우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엄살기를 좀 부려라.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충고로 보내고 있는 언론인 정기수 씨의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